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모듈 4 제어문 첫 번째 시간 조건문입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명령문, 이거를 갖다가 제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어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썬은 두 가지 종류의 제어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복문입니다. 조건문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문장들, 명령들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문입니다. 파이썬은 if문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제공해 줍니다. 반복문은 어떤 문장, 명령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제어문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거나 어떤 시퀀스에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쭉 가져오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파이썬은 두 가지 종류의 반복문을 제공해 줍니다. while문과 for인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 반복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break문과 continue문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조건문인 if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if문 다음에 조건식이 참이면 그 참에 해당되는 코드 블럭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else라고 하는 코드 블럭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if 조건식이 거짓인데 내가 다시 조건 판단을 하고 싶다면 elif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코드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number equal 23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2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guess equal input 하고 가로 열고 숫자를 입력하세요. 콜론 가로 닫고 이러한 이제 문자열을 가로 안에 지정했습니다. 이 input문이라고 하는 것은 콘솔 창에다가 저 매개 변수, 즉 숫자를 입력하세요. 가로 안에 있는 저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깜빡깜빡거리면서 숫자 입력을 대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 콘솔 창에서 거기다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그때 입력된 숫자 값이 guess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저장되는 형식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int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guess equal int 가로 열고 guess 이렇게 주면 이 매개 변수에 있는 guess라고 하는 값, 지금 문자열로 23이라고 하는 값이죠. 이것을 int, 즉 인티저를 의미합니다. 인티저. 인티저는 정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수. 이 정수로 바꾸어서 다시 guess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input문에 의해서 그 숫자로 된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숫자가 저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요 두 개 input 함수하고 int 함수는 아직 우리가 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배우게 되니까요. 그때까지 좀 참으시고 지금은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0 버전의 파이썬을 사용하신다면 input 함수 대신에 row underline inpu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3.0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기로 하죠.
자, 이제 guess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 값이 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 궁금하니까 if문을 통해서 어떤 숫자 값을 입력을 했는지 한번 그 판별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if guess equal number, 여기 if문 다음에 한 칸 띄고 나오는 guess equal number, 이게 바로 조건식입니다. 조건식. 우리 조건식에 대해 조건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guess가 number하고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if 만약에 guess가 number하고 같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콜론이 나오는데 이 콜론의 의미는 이제 코드 블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코드 블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지금은 요 콜론이 나오면 코드 블록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 이게 다음 행에서는 탭 키를 쳐가지고 이렇게 인덴트라고 하는데 들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들여쓰기. 그다음에 프린트 맞습니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23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guess가 number하고 같다면 맞춘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상은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코드 블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if 조건식이 맞는 경우에, 참인 경우에 그때에 실행해야 될 코드 블록이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guess가 equal number가 아니라면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elif 묻습니다. elif는 else if에 가 줄어든 그런 표현식입니다. 이거는 이런 걸 키워드라고 하죠. 이게 if나 elif나 else 이거 전부 다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파이썬에서 미리 정의한 예약어입니다. 예약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 파이썬에서 지정해 준 대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문을 할 때는 if라고 하는 단어를 써라. 또 다시 조건을 묻고 싶으면 elif라고 하는 단어를 써라. 이렇게 지정해 준 거죠. 또 else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나머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러면 이제 els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라. 이렇게 지정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어쨌든 elif라고 하는 것은 else if가 줄어든 말입니다. elif guess가 number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guess가 입력된 값이 number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이제 콜론 해가지고 코드 블록이 다시 시작이 되죠. 그래서 print 틀렸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작으면 이제 너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드 블록이 끝납니다. 그 나머지인 경우에 el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else. 그럼 나머지인 경우에는 큰 경우죠. 같은 경우도 아니고 작은 경우도 아니면 그럼 큰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print 틀렸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number equal 23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guess equal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guess equal 인티저로 바꾸는 거죠. guess를 인티저로 바꾸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저장해 보도록 할까요? 파일, 세이브 해서 워크스페이스 요번에는 모듈 4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모듈 4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컨디션 전할 해가지고
파이, 컨디셔널 파이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해볼까요? if guess가 넘버하고 같으냐? 네. 그렇다면 이제 맞습니다. 맞는 경우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코드 블록이 시작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썸라임 텍스트 3가 이렇게 탭키를 하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쳐줍니다. 아주 좋죠. 네. 프린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하지만 상은 없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프를 하기 위해서 백스페이스 키를 하나 치고 if 다시 조건을 묻습니다. guess가 이번에는 넘버보다 작으냐? 그래서 콜론해서 이제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하고, 그렇다면 작다면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else 해야 되겠죠. else인 경우에는 프린트 틀렸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런 여기도 이제 느낌표를 해줄까요? 네.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 그래가지고 숫자를 입력하세요. 12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뭐 정통이 안 되네요. 예. 불행하게도 서브라임 텍스트는 이렇게 콘솔에서 입력하는 걸 자동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브록 A1번에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그 패키지 컨트롤을 설치해 가지고 여러분이 리스트 패키지 가지고 여기 썸라임 리플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면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코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tools 썸라임 리플 해가지고 python run current file 이렇게 있는데 얘를 제가 또 컨트롤 알트 B라고 하는 단축키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메뉴목을 클릭해도 되고 단축키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Shift Alt 8 해주게 되면 얘를 분리시켜 줍니다. 얘를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켜 주게 되는데 이 분리된 창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스 코드 창으로 클릭하시고 반드시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B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플 패키지가 실행이 돼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12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실행해 볼까요? 다시 코드를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알트 B 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해서 또 나오죠. 요번에는 34 이렇게 입력할까요? 틀렸습니다. 너무 큽니다. 또 나옵니다. 요번에는 컨트롤 알트 B에서 23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엔터키 누르면 맞습니다. 상은 없어요. 하지만 상은 없어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if문의 조건식 다음에 콜론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코드 블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코드 블럭은 같은 들여쓰기를 사용하는 명령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을 포함해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전부 다 이런 코드 블럭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 이 코드 블럭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인 경우에는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을 때까지 이제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죠. 하지만 파이썬은
새로운 코드 블럭은 콜론 다음 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콜론이 나오면 그 다음 줄이 그 코드 블럭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드 블럭이 끝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같은 들여쓰기를 하는 게 끝날 경우에 들여쓰기 하는 방식이 달라질 경우에 코드 블럭이 끝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맞습니다. 하지만 상은 없어요. 요 두 개의 프린트문이 같은 들여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코드 블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lif 해가지고 들여쓰기가 이제 다시 앞으로 밀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 문장들은 이제 코드 블럭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드 블럭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구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 방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바 같은 경우에도 코드 블럭이 시작되면 보통은 이제 코드를 가지런하게 정렬하기 위해서 탭키를 쳐가지고 이걸 쫙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 언어에서는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 문법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코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어떤 그 코드 블럭의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코드 블럭 안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들여쓰기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